오늘도 돌파 매매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미코입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 여야가 공통된 공약을 내걸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이 여야 모두에게 공통된 주요 정책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핵심 공약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액화천 연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탄소세 부과론이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 바이오가스 활용 의무화 정책 등 국내외 다양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 포집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후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과 기술 개발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함께 CCUS 및 수소 등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기술 산업 시장 규모는 2040년 약 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코는 에너지 사업 부문을 통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생산하고 탄소 포집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는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중 기술적 성숙도가 가장 높은 습시감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기반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운송 및 저장을 위한 액화 설비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회사 측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연구개발센터에서 국가사업 R&D로 개발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설립된 시이텍과 기술,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상용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 육상용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뿐만 아니라 HD한국 조선해양, 시이텍, 노르웨이 선급과 CCS 실증설비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울산 HD현대중공업 탄소중립실증센터에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 실증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릴 적 문방구 앞에서 일명 두더지 게임을 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바닥을 기던 종목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오릅니다. 마치 두더지들이 땅속에 있다가 얼굴을 내미는 것처럼 말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미리 주포가 매집을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슈가 터지거나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때 타이밍을 맞추어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관찰하고 있다가 상승 초입을 잡아내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종목 분석과 지속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관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실전 수익반을 구성하여 집단지성의 힘으로 모의 투자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신청자가 수도권에서 2명, 지방에서 2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적당한 인원이 구성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저도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간사로 참여를 하겠지만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의 힘으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상하게 된 것은 제가 과거에 학원 강사로 활동하던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힘은 미약할지 모르나 집단지성이 그 힘을 발휘하면 무섭습니다. 결과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모두 끝나고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승 파동이 하락 파동만큼 크지는 않습니다만 분명 상승하는 과정에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밥그릇 3번 자리가 등장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바닥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쌍바닥을 찍고 최초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아주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네요. 쌍바닥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쌍바닥을 찍은 자리에서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했던 것이 보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윗꼬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매집봉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주포가 매집을 하면서 동시에 매도 물량을 체크해 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볼베나단선을 깨고 내려간 캔들이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것이 보입니다. 골파기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 구간에서 과대 낙폭이 나온 후에 한 번 더 흘러내리면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선에 안착을 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테마선 돌파가 나옵니다. 쭉쭉 치고 가다가 121선의 저항을 받은 것도 보입니다. 저항 라인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계속 실패한 것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결국 이 구간에서 구름대 돌파에 실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타점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나왔던 시점으로 차트를 돌려보겠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름대가 얇아지는 자리에서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돌파 자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항 라인 돌파가 있고 박스권 돌파가 있고 전고 돌파가 있고 구름대 돌파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구름대 돌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도 나왔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0.5라인과) (0.6라인) 사이에서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간 대칭이 끝난 것도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9일이 걸렸다면 조정받는 기간이 16일이라고 했습니다. 상승 각도와 하락 각도도
황금 비율에 딱 들어맞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네 번째 돌파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눌림목 타점이 동시에 돌파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눌림목 타점에 대해 한 번 더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만 다음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큰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매도하고 조정 후 반등을 할 때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확인이 되어집니다. 제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 대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대개 돌파 후에 짧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상승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 혹은 주포가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돌파 후에 짧게 조정을 주고 다시 슈팅을 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트에서 증명이 되듯 돌파 후에도 이렇게 깊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가는 대중심리에 의해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상승 파동이 있고 하락 파동이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대중심리가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기 스윙 매매에서는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큰 언니 캔들이 떴을 때 매도를 못했다면 빨간색 저지바가 깨어질 때 빠르게 매도를 하고 빠져야 합니다. 저지바는 저항 라인이면서 동시에 지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지지 라인이 깨어졌다는 것은 대중심리가 매도로 돌아섰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지 라인이 깨어졌다는 것은 더 밑으로 흐른다는 신호가 됩니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반등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파기 타점이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과대 낙폭 구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고점을 기준으로 다시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대입해보지 않더라도 육안으로 0.618 라인이 깨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나서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것도 보입니다. 정확한 골파기 타점입니다. 시그널 캔들도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하면서 재돌파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5일선이 깨지기도 했지만
5일선이 깨어진 당일 바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다시 5일선을 회복을 합니다. 결국 일봉상 5일선을 지켜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돌파 조건이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돌파 조건이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들어맞아 돌파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타점은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정확히 골파기 타점입니다. 눌림목 매매와 돌파 매매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눌림에서 반등을 시작할 때 타점을 잘 잡아내면 이렇게 돌파로 이어집니다. 빨간색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에 상승형 삼각수렴이 만들어진 것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캔들이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었다가 돌파가 나온 것입니다. 쌍바닥 이후 여기까지 오는데 주가 변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더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표시들을 다 지우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간 조정 구간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세는 절대 개미들이 만들지 못합니다. 누군가 주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흔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간 조정을 통해 개미들을 털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급격한 상승 구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분석을 할 때 항시 개미 입장이 아닌 주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포라면이라는 가정하에 다음 주가 변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의 큰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전체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됩니다. 황금 비율로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완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와 거의 동일한 상승 구간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락 구간은 앞에서와 양상이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기간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과대 낙폭의 양상을 띱니다. 기간 조정과 마찬가지로 과대 낙폭 구간도 개미털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됩니다. 이 구간입니다. 주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포 세력들의 지상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미를 털고 나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최고점에서 최종적으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주포의 등에 올라타라가 그것입니다. 주포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주포의 등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리고 개미털기 구간이 등장을 하면 재빨리 수익 실현하고 빠져야 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격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할지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무릎이고 저항 라인에서 조정이 시작되는 자리가 어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주가는 파동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상승 파동의 초입을 잡아내는 것, 그리고 하락 파동의 초입에서 수익 실현하고 빠지는 것, 단기 스윙 매매는 이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보통 매매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엇박자를 타기 때문입니다. 빠져야 할 때 오히려 들어가고 들어가야 할 때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들어가야 할 타이밍과 빠져야 할 타이밍을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포의 새로운 핸들링 패턴이 보이면 마치 신기한 사물을 처음 본 어린 아이처럼 호기심에 가득 차 그 차트를 관찰하게 됩니다. 너무도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자세를 가지면 이 주식시장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놀이터가 됩니다. 저는 꾸준히 주포의 핸들링 패턴에 대해 연구하고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전자책으로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연구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차트가 더 잘 보입니다. 아, 지금 주포가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구나. 혹은 대중심리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혹은 이거는 좀 이상한데 분명히 조정이 더 나올 구간인데 다시 급격하게 반등을 하네. 등등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을 나의 평생 놀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영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놀이터입니다. 저는 제 예측이 빗나갔을 때 오히려 더 흥미를 느낍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이 나오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결국 지나고 나서 큰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도 흥미로운 게임으로 다가옵니다. 게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느긋하게 생각하고 저 하늘 위에서 인간들이 짚고 까부는 것을 담담하게 지켜보는 신의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어떤 종목 하나를 지속적으로 관찰해가면 주포의 핸들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포의 성향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명 차티스트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차트 연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종목 하나를 만나게 되면 상장 초기부터 주가 변동의 흐름을 차근차근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거 역사와 연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주포의 핸들링 패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입력이 되어 있기에 큰 범위에서는 결국 제가 예측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한 방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단이 있다면 저는 제 지식을 아낌없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기 위해 이렇게 매일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넘게 영상을 만들어 오면서 대략 제 지식의 50%는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나의 지식으로 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에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절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전 연습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실전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좋은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전 수익반에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깨달음을 얻어 최근 트레이딩이 잘 된다고 하십니다. 소액으로 연습을 하고 있지만 한 달 기준으로 대략 70%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십니다. 한 달 기준 70%의 수익률은 대단한 것입니다. 슈퍼트레이더들도 한 달 기준으로 이 정도 수익률을 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 나가서 1000%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깡통 찰 것을 각오하고 레버리지를 써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70%의 수익률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고 단주로 연습을 하면서 이런 수익률이 나오기까지 대략 3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영상을 통해 제 경험과 깨달음을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수익이 아닌 공부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가 먼저이고 수익이 나중입니다. 추격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충분한 공부 기간을 거치고 나면 앞서 설명드린 분처럼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의 큰 파동이 일단락이 되고 세 번째 파동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파동에서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동에서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파동에서는 과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질지 흥미진진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이 진행 중입니다. 전고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조정이 시작이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만일 밑에서 잡았다면 더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5일선이 살아있고 아직 큰언니 캔들 같은 특별한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돌파 조건 중에 스파이더 패턴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이 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돌파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음 저항 라인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흥미진진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스파이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음봉이지만 아래 꼬리로 첫 번째 빨간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에서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 두 번째 저항 라인도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 돌파가 나왔습니다. 추세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상승 추세를 제대로 탄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중심리가 지속적으로 매도보다는 매수가 강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광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예전에 에코프로가 전형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포의 등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라는 격언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시장의 광기가 시작된 종목이 보이면 잽싸게 올라타서 쭉 끌고 가다가 결정적인 계기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자리에서 팔고 나오면 됩니다. 이 종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승 추세를 제대로 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일선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꼬리로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밑에서 타점을 잡지 못했다면 지금이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상승 추세를 제대로 탄 종목이며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스파이더 패턴이 얼마나 좋은 상승 패턴인지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되어집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위에 저항 라인이 대략 3개 정도 보입니다.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이 라인들을 모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쉬었다 가는 자리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지금 밥그릇 3번 자리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자리에서 컵의 손잡이 부분이 등장을 하면서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조정이 깊게 나오는지 작게 나오는지는 저항 라인과 매물대에 쌓인 악성 매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추세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컵의 손잡이 구간이 아주 짧게 등장을 하고 다시 바로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관건은 5일선입니다.
5일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추세를 타고 가면서 최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형성된 추세선입니다. 이제 더 가파른 새로운 추세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형성된 추세선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각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이 긴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 추세가 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건은 위에 3개의 저항 라인 중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저항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밀리는지 이 라인을 돌파할 신호가 나오는지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반반입니다. 추세가 깨어지지 않았기에 돌파할 확률이 50%입니다. 반면 고점에서 긴 윗꼬리는 매도 신호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일 윗꼬리가 하나 더 발생을 한다거나 음봉이 출현하면서 추세선이 깨어지면 매도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ICTK입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안 팹리스 기업 ICTK의 주가가 급등세이다. WIPO 글로벌 어워드 2025의 최종 후보에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21일 오전 9시 24분 현재 ICTK 주가는 전날 대비 22.29% 뛴 2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른바 특허 분야의 노벨상인 WIPO 글로벌 어워드에서의 수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어워드는 유엔 산하인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주최로 진행되는 시상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에서 지식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전 세계 95개국에서 약 780개 기업이 지원, 이 중 30개 회사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ICTK도 이름을 올렸다. 회사에 따르면 ICTK는 핵심 원천 기술인 VIA-PUF의 양자 내성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강점을 가진다. 이 기술이 적용된 보안칩은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해 사물 인터넷 및 통신,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PQC, PUF 유심은 기존 유심에 취약한 보안점을 해소했다는 평을 받는다. WIPO 글로벌 어워드의 최종 수상 기업은 올해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수상 기업은 멘토링 프로그램과 글로벌 홍보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국내외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다시 랠리를 펼치고 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이 수년 내에 상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덕이다. 증권가에선 오는 2030년께 양자 컴퓨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 양자암호 생태계가 본격 활성화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23일 MP닥터에 따르면 딥마인드는 전날 대비 8.5% 상승, 아토는 전날 대비 4.5% 상승한 5,8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엑스게이트 3.8%, 우리넷 1.8%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주가가 오른 이들 종목은 모두 양자암호 및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이다. 딥마인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국방 드론 보안용 양자 내성암호 기술을 이전하는 등 사업을 전개 중이다.
아톤도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인증권 솔루션 퀀텀 세이프가드를 출시했다. 엑스게이트는 양자 암호 통신 기반 가사사설망 기술을 개발했으며 우리넷과 ICTK도 양자 암호 관련 솔루션을 선보였다.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 업체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아이온큐는 전날 대비 36.52% 오른 45.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리게티 컴퓨팅은 전날 대비 26.46% 상승, D-웨이브 컴퓨팅 23.96% 상승, 퀀텀 컴퓨팅 14.52% 상승 등 잇따라 강세를 시현했다. 대표 양자 컴퓨터 업체인 아이온큐의 피터 채프먼 최고 경영자가 긍정적인 사업 전망을 제시한 덕에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프먼 CEO는 경제매체 밸런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양자 컴퓨팅 분야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아이온큐가 스웨덴의 자율주행 전기트럭 기업인 아일라이드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물류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 점도 매수세가 확대된 이유로 꼽힌다. 구글의 양자 퀀텀 컴퓨터 개발 책임 엔지니어인 율리안 켈리는 구글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타임라인 측면에서 우리는 5년 정도 안에 양자 컴퓨터만 할 수 있고 고전 컴퓨터로는 할 수 없는 응용 프로그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 초에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하기까지 2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비교시 한층 진전된 의견이 제기된 셈이다. 증권가에선 오는 2030년 양자 컴퓨터 생태계가 활성화할 것이란 점에 주목했다. 김홍식 하나증권연구원은 각국 기관들은 2035년 전에 보안 체계를 양자암호 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늦어도 2030년 즈음에는 국내외에서 양자암호 생태계가 활성화하며 주도 업체 위주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IT, 보안주의 예를 보면 현재의 인공지능 AI, 로봇주가 흑자 전환 시점보다 몇 년 선행해 주가가 급등한 이력을 복귀하면 이번에도 실적보다 수년 앞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상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어른들 세계에서 펼쳐지는 동화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면 기술주 내지 성장주들은 실적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단지 기대심리만으로도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심리와 선반영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심리가 무너지면 폭락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이 시장의 생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주 내지 성장주들은 항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나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줄여서 최초 상승이 시작된 지점부터 차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등장한 골파기 타점입니다. 이후 마지노선이 깨어진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이 깨어지면 오히려 기뻐해라. 마지노선이 깨어진 것 자체가 과대 낙폭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노선이 깨어지고 나서 타닥이 나오면 골파기 타점이 됩니다.
그 골파기 타점이 마지막 골파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 중간에 등장하는 골파기 타점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골파기 타점이 등장을 한 것이 확실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골파기였네요. 최초 상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쌍바닥을 찍지 않고 V자 반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짝꿍댕이 쌍바닥 형태가 만들어졌던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저점이 낮아지면서 쌍바닥이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형태의 흐름이 나오면 이 자리가 정확한 타점이 됩니다. 앞에서 깨어진 마지노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 강하게 돌파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후 투음봉으로 조정을 받지만 5일선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 자리가 제가 말하는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쭉쭉 치고 가다가 적산병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5일선이 깨어진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딱 3일 동안 조정을 받고 4일째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5일선이 깨어질 때 매도했다면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는 이렇게 조정 구간이 짧게 나오고 바로 다시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딱 보아도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밑에서 타점을 잡아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가야 할까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날 양봉을 잡아먹는 큰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분명한 매도 신호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5일선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일선 매매법이라면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자의 경험이 판단 근거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하고 조정이 끝나고 반등할 때 다시 잡는 것이 더 좋다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5일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스파이더 패턴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만일 큰언니 캔들이 떴을 때 매도를 했다면 바로 오늘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짧게 조정이 끝나고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뜨면서 반등이 시작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121선을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0.382) 구간이 깨어지고 나서 0.5라인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는 0.382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기도 합니다. 더 상승 추세가 좋을 때는 0.236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기도 합니다. 0.5 라인에서 반등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조정폭이 클 때는 0.618 라인까지 내려와 0.618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0.618 라인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과대 낙폭이 됩니다. 즉 반등할 때 골파기 타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이 종목은 조정폭으로 따지면 일반적인 조정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조정 구간이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짧게 끊어서 조정을 주고 반등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으로 주포의 핸들링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초 상승 타점 잡기입니다. 두 번째가 눌림목 매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되시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후로 꾸준히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급등 후에 반드시 눌림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일단 가격 조정인지 기간 조정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게 끊어서 조정을 주는 구간이라면 반등할 때 빨리 따라 붙어야 합니다. 반면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오면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락 3파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간 대칭도 따져봐야 하고 삼각 수렴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하튼 정확히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 매매법 하나로 이 시장을 다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돌파 매매는 공부만 해두시고 실전에서는 눌림목 타점만 잡아내는 것을 죽어라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 추세입니다. 저는 이런 구간을 상승형 조정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조정 구간에서도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한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개미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미들 사이에서도 매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겨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파매매 관점에서는 돌파 조건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한 것이 보입니다. 즉,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형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틀림없는 돌파 신호입니다.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동시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짝꿍댕이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과정에 대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락 3파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지표도 동시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하락 3파가 끝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벤 하단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과대 낙폭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0.618라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구름대 표면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대 역시 강력한 지지라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등할 타이밍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타닥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제기랄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반등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측샷이 필요합니다. 하락 3파가 끝나가고 있다. 0.618라인까지 내려왔다. 구름대를 터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눌림목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측샷으로 미리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타닥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큰 오빠 캔들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오늘 등장한 캔들이 큰 오빠 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윗꼬리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오늘 종가에 과감하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간 조정을 통해 개미들을 충분히 털어냈기에 다시 가는 자리가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고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딱 보아도 조정이 나올 조짐입니다. 고점에서 윗꼬리가 계속 출현을 한다는 것은 매도 신호라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빨간색 저지바까지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차트에 설정된 모든 선들은 아주 훌륭한 지지라인들입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좋은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볼벤 하단선을 유사 터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볼벤 하단선도 아주 훌륭한 지지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승 패턴 중에서 퐁당퐁당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퐁당퐁당 패턴은 상승하다 조정 구간이 나오면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눌림목 매매 타점을 잘 잡아내면 이런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조건 중에 하나가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이 다시 증명이 됩니다. 또다시 전고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도 타이밍입니다. 큰 언니 캔들이 떴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퐁당퐁당 패턴입니다. 정확히 볼벤 하단선 근처에서 반등을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런 패턴이 보이면 볼벤 하단선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최근에는 지지라인이 잘 형성되었던 것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지 후 반등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지지 후 반등, 그리고 퐁당퐁당 패턴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등 후에 투움봉 조정이 나왔지만 투움봉에서 지지라인이 잘 형성된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지지라인이 깨어지지 않고 아랫꼬리로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라인이 깨어지면 깊게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이 라인이 깨어지면 5일선이 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지지라인들, 즉 기준선, 21선, 볼벤 상단선, 테마선 그리고 볼벤 하단선 중 하나를 터치하고 반등을 할 것입니다. 혹은 파란색 저지바가 깨어지지 않으면서 옆으로 길게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저 거래량 뒤 양봉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공부할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눌림과 돌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아주 좋은 타점들이 많이 나왔던 차트입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